이카보고 42장. 비미씨 부인은 궁전 안뜰을 지나 아무도 없는 컴컴한 주방으로 들어갔다. 혹시라도 하인 캔거비가 어둠 속에서 숨어있을까봐 모퉁이를 돌 때마다 빠끔 내다보며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음을 옮겼다. 천천히 조심스레 왕의 거처를 향해 가는 비미씨 부인의 손에는 작은 목각 발이 쥐어져 있었다. 어찌나 꼭 움켜쥐었던지 날카로운 발톱들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다. 마침내 그녀는 프레드 왕의 방으로 이어지는 빨간 양탄자가 깔린 복도에 이르렀다. 닫힌 문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프레드 왕이 슈빌 외곽에서 이카보그에 습격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을 거라고 넘겨짚었다. 그 소식을 들었다면 저렇게 웃고 있을 리가 없다. 그러나 누군가 함께 있는 게 분명했다. 그녀는 프레드 왕을 혼자 만나고 싶었다. 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할까 궁리하고 있을 때 저 앞에서 문이 열렸다. 비미씨 부인은 숨을 들이키며 긴 벨벳 커튼 뒤로 뛰어들어가 흔들리는 커튼을 붙잡았다. 스피트로스와 플래픈이 왕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폐하, 어찌나 농담을 재밌게 하시던지요. 웃다가 바지가 터진 줄 알았습니다. 플래픈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재밌는 왕 프레드로 별칭을 바꾸어야 하셔야 합니다, 폐하. 스피트로스도 낄낄거렸다. 비미씨 부인은 숨을 참으며 배를 홀쭉하게 넣으려고 했었다. 프레드 왕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두 귀족은 금세 웃음을 그쳤다. 멍청한 놈. 플래픈이 나지막한 목소리를 말했다. 커즈버거의 치즈 덩어리도 저거보다 똑똑하다니까. 스피트로스가 중얼거렸다. 나 대신 왕과 좀 놀아주면 안 돼, 내일? 플래픈이 투덜거리자 스피트로스가 대꾸했다. 3시까지는 세금 징수관들하고 일해야 돼.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가 갑자기 끊어졌다. 그들의 발소리도 함께 멈췄다. 비미씨 부인은 여전히 숨을 참은 채 눈을 감고 그들이 불룩 튀어나온 커튼을 보지 못했기를 기도했다. 그럼 잘 자게, 스피트로스. 플래픈의 목소리가 들었다. 그래, 잘 자, 플래픈. 스피트로스가 대꾸했다. 비미씨 부인은 쿵쾅거리는 가슴을 잠재우며 아주 나지막히 숨을 내뱉었다. 괜찮을 것이다. 저 두 사람은 이렇게 이제 자러 가려는 모양이니까. 하지만 여전히 발소리가 들지 않는 까닭은 그때 숨을 다시 들이마실 새도 없이 커튼이 불쑥 젖혀졌다. 그녀가 소리를 지를 때라 플래픈이 커다란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스피트로스가 그녀의 두 손목을 잡았다. 두 사람은 비미씨 부인을 커튼 밖으로 끌어내 가까운 계단으로 끌고 내려갔다. 그녀는 버둥거리며 소리를 지르했지만 플래픈의 두툼한 손 때문에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손목을 뺄 수도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예전에 그녀가 죽은 남편의 손에 입을 맞췄던 블루 팔로를 끌고 갔다. 스피트로스가 궁전 안에서도 늘 차고 다니던 단검을 빼들며 경고했다. 소리 지르지 마. 소리치면 우린 왕의 제빵사를 새로 구해야 할 거야. 그런데 그는 플래픈에게 비미씨 부인의 입에서 손을 떼라고 손짓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숨을 들이키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근방이라도 혼자랄 것 같았다. 스피트로스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커튼이 아주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더군. 주방도 닫은 이 늦은 시간에 왕의 방 옆에서 숨어서 뭐라고 했었지? 비미씨 부인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어낼 수도 있었다. 왕에게 내일은 어떤 케이크를 먹고 싶은지 물어보려고 했다고 둘러댈 수 있었지만 두 귀족은 믿지 않을 게 분명했다. 그래서 대신 그녀는 손을 펼쳐 그 안에 움켜쥐고 있던 이카보그의 발을 내보이며 조용히 말했다. 무슨 작당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두 귀족이 가까이 와서 그녀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검은발 부대가 서양하는 그 커다란 발에 작은 모형이 놓여 있었다. 스피트로스와 플래프는 서로 눈길을 주고받다가 비미씨 부인을 보았다. 그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이 제빵사는 속으로 힘껏 외쳤다. 도망가, 버트. 어서 도망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잡히려고 그러는 거지. 이제는 버트까지 위험해진 거야 지금. 자, 43장 버트와 위병. 버트가 시계의 분침을 지켜보는 사이에 식탁 위에 촛불이 서서히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틀림없이 곧 돌아올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조금 있으면 어머니가 들어와 꿰매다만 그의 스웨터를 언제 내려놓았는지 다시 집어들고 왕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려줄 거라고. 분침이 점점 더 빨리 돌아가는 듯 했다.
버튼은 어떻게든 그것을 놓치고 싶었다. 남은 시간은 4분, 3분, 2분. 버튼은 일어나서 창문으로 갔다. 캄캄한 거리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잠깐!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모퉁이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순간 온 세상이 환해지는 듯했다. 곧 비미씨 부인이 달빛이 비추는 저 거리로 들어올 거라고, 초조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는 아들을 보며 빙긋이 웃어줄 거라고 버튼은 확신했다. 그러나 이윽고 그의 심장이 벽돌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다가오는 사람은 비미씨 부인이 아니라 로치 대장이었다. 덩치가 큰 이카보고 수비대 4명이 모두 횃불을 들고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버튼은 재빨리 창문에서 물러나 식탁에 있던 스웨터를 집어들고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 신발과 아버지의 훈장을 챙기고는 창문을 다 넘은 뒤 밖에서 조심스럽게 창문을 닫았다. 그가 텃밭으로 떨어질 때 로치 대장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거친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제가 뒷마당을 살펴보겠습니다. 버튼은 텃밭에 일렬로 심어놓은 비트 뒤에 납작 엎드린 다음 금빛 머리카락에 흙을 바르고 어둠 속에 꼼짝없이 누웠다. 비트는 일종의 식물이야, 식물. 네, 비트 알아요. 빨간 무라고 불리는 비트. 오, 감흥이 이상한데. 감은 눈꺼풀 사이로 가물거리는 불빛이 보였다. 병사 한 명이 횃불을 높이 들고 버트가 다른 집 정원으로 달아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흔들거리며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비트 이파리를 뒤에 흙을 뒤집어 쓴 채 숨어있는 버트를 그는 보지 못했다. 이쪽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병사가 소리쳤다.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로치가 현관을 부순 모양이었다. 버트는 병사들이 찬장과 벽장을 열어젖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감은 눈꺼풀 틈으로 여전히 횃불의 불빛이 가물거려 흙 속에 엎드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제 어미가 궁전으로 가기 전에 도망친 것이 아닐까요? 어쨌든 찾아야 돼. 친숙한 로치 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애는 첫 이카보고 희상자의 아들이야. 그 괴물이 있다는 게 거짓이라고 버트 비미씨가 떠들어대면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믿을 거야. 흩어져서 계속 찾아봐. 멀리 가지 못했을 거니까. 그 애를 찾으면... 병사들이 무거운 군화로 비미씨의 집 마룻바닥을 요란하게 헤집고 다니는 가운데 로치가 계속 말을 이었다. 죽여버려. 나중에 적당히 둘러대면 돼. 버트는 납작하게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사내들이 거리로 나가 흩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나자 머릿속에서 이성이 속삭였다. 움직여. 그는 아버지의 훈장을 목에 걸고 꿰다만 스웨터를 입은 뒤 신발을 집어들고 흙 속을 기어갔다. 스웨터가 뭐예요? 입는 거 이렇게 세타 같은 거 이런 거 옷 약간 겉에 입는 거 약간 따뜻한 거. 이웃집 울타리가 나오자 그 밑에 흙을 파내고 그리로 빠져나갔다. 울타리 밑으로 이렇게 막 땅굴처럼 파고. 그런 뒤 계속 기어가서 자갈길에 이르렀다. 어둠 속 곳곳에서 병사들의 목소리가 울려 펴졌다. 그들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집 안을 수색하겠다고 하거나 제빵사의 아들 버트 비미씨를 보았냐고 물었다. 그러곤 그가 위험한 반역자라고 설명했다. 버트는 흙을 한 줌 집어 얼굴에 문질렀다. 그러곤 일어나서 몸을 웅크린 채 길 건너 컴컴한 문으로 들어갔다. 한 병사가 그의 옆으로 달려갔지만 흙을 치덕치덕 발라 어두운 문과 완벽하게 뒤섞인 버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병사가 사라지자 버트는 신발을 든 채 맨발로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옮겨다니고 움푹 팬 담장에 몸을 숨기기도 하며 조금씩 성문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성문에 가까이 가자 보초를 서는 위병이 보였다. 그는 어떻게 할까 궁리하려 하다가 로치와 다른 병사가 다가오는 바람에 의로운 왕 리처드의 동상 뒤로 얼른 몸을 숨겼다. 버트 비미씨 봤나? 그들이 위병에게 소리쳐 물었다. 제빵사의 아들 말입니까? 위병이 물었다. 로치는 이 사내의 제복 앞자라고 움켜쥐더니 마치 사냥개가 토끼를 물어 흔들듯 그를 마구 흔들었다. 당연하지. 당연히 제빵사의 아들이지. 일어나갔나? 어서 말해.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찾으러 다니십니까? 이병이 묻자 로치가 거칠게 대꾸했다. 그 애는 반역자야. 그 애를 도와주는 자는 내가 직접 쏴버린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위병이 대꾸했다. 로치는 그를 놓아주고 부하와 함께 횃불로 담장들을 이리저리 비춰보며 달려갔다. 그리곤 곧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버트는 제복을 매만지며 머리를 흔드는 위병을 지켜보면서 잠시 망설였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다. 이윽고 그는 숨어있던 곳에서 살금살금 나갔다.
흙으로 철저히 위장한 탓에 위병은 버트가 옆에 온 줄로 몰랐다. 그러다가 달빛에 흰자위가 보이자 그제야 놀라며 조그맣게 비명을 질렀다. 버트가 속삭였다. 부탁이에요. 제발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전 여기서 나가야 돼요. 버트는 스웨터 속에서 아버지의 묵직한 은훈장을 꺼내어 겉에 묻은 흙을 털고 위병에게 보여주었다. 이걸 드릴게요. 진짜 은이에요. 저를 내보내시고 비밀을 지켜주세요. 저는 반역자가 아니에요. 아무도 배신하지 않았어요. 맹세해요. 위병은 반되게 뻣뻣한 턱수염을 가진 나이가 지긋한 사내였다. 그는 흙을 뒤집어 쓴 버트를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 훈장은 넣어두어라. 그리고는 버트가 나갈 수 있게 성문을 살짝 열었다. 고맙습니다. 버트가 숨을 들이키며 말했다. 뒷길로만 다녀야 한다. 아무도 믿지 말고 행운을 빈다. 위병이 충고를 건넸다. 이 사람 때문에. 자, 하나 더 읽을게. 44장. 비미씨 부인의 저항. 버트가 성문을 빠져나가는 사이 비미씨 부인은 스피트로스에게 이끌려 지하 감옥의 한 감방으로 들어갔다.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가 높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망치 소리에 맞춰 국가를 부르고 있었다. 조용! 스피트로스가 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자 노랫소리가 그쳤다. 이 발을 다 완성하면 제 딸에게 보내주실 겁니까? 소득고문관님? 옆방에서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딸을 만나게 해주지. 스피트로스는 눈을 굴리며 덧붙였다.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 자네 이웃하고 얘기 좀 하게. 제가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비미씨 부인이 말했다. 스피트로스와 플래프는 이 작고 뚱뚱한 여인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들이 지하 감옥에 쳐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당당한 사람은 없었다. 아, 데이지가 엄마 닮았구나. 걘 데이지 엄마 아닌데요? 도브테이구나. 맞아, 버트. 미안해. 그녀는 이 춥고 습한 곳에 갇히는 것이 전혀 걱정되지 않는 듯 보였다. 스피트로스는 에슬란다 아가씨가 떠올랐다. 여전히 그와의 결혼을 거부하고 그의 서재에 갇혀있는 여인, 한낱 요리사가 귀족의 여인과 똑같이 오만하게 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비미씨 부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먼저 저를 죽이면 폐하께서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폐하의 케이크를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채시겠죠. 맛을 보면 아실 테니까요. 그러자 스피드로스가 잔인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야 그렇지. 하지만 제 빵사가 이카보그에게 죽었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다른 케이크에 입맛을 들이지 않을까? 비미씨 부인이 다시 반박했다. 우리 집은 궁전 담벼락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곳에 있어요. 이카보그가 습격한 것처럼 꿈이라면 목격자가 100명쯤은 생길 텐데요. 그야 쉽게 해결할 수 있지. 멍청하게 밤중에 플루마 강가로 산책을 나갔다가 물 마시러 온 이카보그를 만났다고 하면 되니까. 스피트로스가 대꾸했다. 그런 거짓말이 통할 수도 있겠죠. 비미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꾸며내기 시작했다. 제가 특별한 지시를 남겨놓지 않았다면요. 제가 이카보그의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뭔가를 하라고 시켰거든요. 누구한테 무슨 지시를 내렸다는 거야? 스피로스가 묻자 누구한테 무슨 지시를 내렸다는 거야? 플래푼이 묻자 스피트로스가 대꾸했다. 아들이겠지. 하지만 그 녀석도 곧 우리 손에 들어올 거야. 플래푼. 받아 적어. 우리는 그 아들을 먼저 죽인 다음 이 요리사를 죽인다. 비미씨 부인은 버트가 스피트로스에게 붙잡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늘한 공포를 느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시치미를 떼고 다시 말했다. 그럼 그때까지 이 감방에 화덕과 제가 쓰는 조리기구들을 가져다 주시면 좋겠네요. 폐하의 케이크를 계속 만들 수 있게 말이에요. 그래. 안 될 건 없지. 스피트로스는 느릿느릿 말을 이어갔다. 부인의 케이크는 우리 모두 좋아하니까. 아들이 붙잡힐 때까지 계속 왕을 위해 요리를 해. 그러자 비미씨 부인이 대꾸했다. 좋아요. 하지만 조수가 필요할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죄수들에게 계란 흰자를 젓거나 용기에 반죽을 채워넣도록 가르치면 어떨까 싶네요. 용기에 반죽이요? 그릇을 용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려면 이 가엾은 사람들을 좀 더 잘 먹어야 할 거예요.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해골 같더라고요. 저를 좁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제 재료들을 먹어 치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미씨 부인은 자신의 감방을 휙 둘러보며 말했다. 폐하께서 원하시는 맛 좋은 케이크를 만들려면 잠을 푹 자야 하니 편안한 침대와 깨끗한 담요를 가져다 주세요. 곧 폐하의 탄신일이 돌아오잖아요. 아주 특별한 음식을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얘 진짜 똑똑하다. 히드로스는 이 기막힌 죄수를 잠시 바라보다가 물었다. 당신은 아들과 곧 죽게 생겼는데도 무섭지 않나? 그러자 비미씨 부인은 어깨를 으쓱대며 대꾸했다. 아, 요리학계에서 확실하게 배우는 게 있어요. 빵이 타거나 반죽이 질척해지는 사고는 실력이 뛰어난 학생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럴 땐 그냥 소매를 걷어붙이고 다른 걸 시작해야 돼요. 고칠 수 없는 걸 붙잡고 끙끙 대봐야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요. 딱히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자 스피트로스는 플래픈에게 손짓해 함께 감방을 나섰다. 그들의 뒤에서 문이 철커덕 닫혔다. 그들이 가고 나자 비미씨 부인은 허세를 접고 딱딱한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감방에 있는 가구라고는 이 침대뿐이었다. 이러다가 발작을 일으키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사실은 떨렸는데 괜찮은 척 했던 거네. 그러나 제 마음도 투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세계 최고의 제빵사들이 모인 도시에서 어찌 왕의 제빵사가 되었겠는가? 비미씨 부인은 심호흡을 하며 숨을 골랐다. 그때 옆방에서 높은 목소리로 국가를 부르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녀는 벽에 귀를 대고 그의 목소리가 새어 들어오는 곳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천장 근처에서 틈을 발견했다. 그녀는 침대 위에 올라서서 나지막하게 소리쳤다. 댄? 아니구나. 데니얼 도브텔 맞지? 나 버사야. 버사 비미씨. 그러나 그 불안한 목소리는 계속 노래만 부를 뿐이었다. 비미씨 부인은 다시 침대에 풀썩 주저앉아 두 팔로 자신을 껴안으며 눈을 감았다. 마음이 너무도 아팠지만 그 아픈 마음을 다해 버트가 어디 있든 무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버트는 어떻게 됐을까? 넌 알고 있지.